오늘은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황당한 경험을 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매매계약서 하나 잘못 썼다가 2억 날릴 뻔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시행사, 피고 의뢰인은 건설업자 대표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 대물 변제조로 원고의 부동산을 양도받았어요.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해야 할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9월 6일 공사대금 2억 6,400만원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10월 23일에는 공사대금 9,820만원의 공사도급 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두 건의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5월 원고를 상대로 공사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6,164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는 대물변제 계약 및 차액 정산 약정을 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변제조로 채무 액수를 초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그 차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차액은 피고가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 4,700만원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결국 부동산 양도대금은 공사대금 채무 6,164만원과 대출금 1억 4,700만원을 합한 2억 864만원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잔금 2,4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원고가 매매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소송 사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쟁점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억 3,294만원인데 그 매매대금에서 공사대금 채무 6,164만원과 대출금 1억 4,700만원 합계 2억 86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430만원이 매매잔금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2억 3,294만원은 대출금을 일으키기 위하여 업계약을 한 것으로 허위이고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차액정산 약정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 즉 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대출금 1억 4,700만원을 받기 위해 그 금액에 맞추어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양도대금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일치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는 허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피고 역시 매우 당황했겠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판사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 번째, 매매잔금을 받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줄 이유가 없다. 두 번째, 매매대금 완납 확인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다. 세 번째, 소유권 이전 후 3년이 지나서야 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판사는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안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마치 덕과 같습니다.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서류를 작성하면 언제든지 그 서류를 근거로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처럼 부정확한 계약서가 오히려 본인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피고가 원고와의 정산 약정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이러한 복잡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류는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를 예방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원고는 매매 계약서를 기초로 매매 잔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 대물 변제 및 정산 약정을 체결하였고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는 허위라고 맞섰습니다. 매매계약서가 허위인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금에 맞추어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실체가 파악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만약 그 매매계약서의 허위성을 밝히지 못했다면 피고는 엄청난 피해를 감당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과 법률 관계는 언제나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서나 정산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리스크를 줄이고 예상치 못한 소송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다행히 피고는 그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었고 매매대금 완납 확인서를 통해 공사대금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매매대금 완납 확인서는 정산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복잡한 소송에서 부당한 소송을 당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하세요. 둘째,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셋째, 이렇게 정리된 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의 주장을 정리하세요. 본인의 주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는지 잘 찾아 반박하세요. 이상으로 30분 상담으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박순배 변호사였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셔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예약을 하시면 정금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설문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상담에 도움이 되오니 직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